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읽기 부분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읽기 부분에서 중급 수준인 16번에서 18번 문제와 고급 수준인 28번에서 31번 문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2점이고요. 총 14점의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의 쉽고 어려운 난이도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에서는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예문들은 중급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방법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요. 또 고급 학생들도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 그 방법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우선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전체 문장의 중심 내용, 즉 아까 우리가 어떤 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글에 대한 중심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기가 쉬워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글인지를 파악하고 또 전체 문장의 중심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누르려고 할 때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그 감정이 눈을 통해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거짓으로 기쁜 척을 하려 해도 슬퍼 보이는 눈빛만큼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정말로 기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빛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하는 것이다. 1번,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2번,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 3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4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1번,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네, 눈에 대한 글이었죠? 그런데 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한 문장의 각각의 의미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각 문장에 대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누르려고 할 때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자,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떻게 할 때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즉,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숨기려고 할 때는 눈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그 감정이 눈을 통해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자, 이 말은 억지로, 애써라는 뜻은 억지로라는 뜻이죠. 억지로 내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네, 그것은 모두 다 눈을 통해서 나온다. 즉, 눈으로 표현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거짓으로 기쁜 척을 하려 해도 슬퍼 보이는 눈빛만큼은 어쩔 수 없다. 즉, 거짓말로 내가 기쁜 척을 하려고 해도 슬픈 눈은 숨길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즉,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된다. 숨길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리고 정말로 기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빛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된다. 자, 그리고 정말로 기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기 때문에, 즉 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알게 된다. 그리고 기쁠 때도 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뭐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말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요. 네, 눈은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눈은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기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요.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한다. 자,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한다라는 뜻은 눈은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뜻으로 네, 답과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자,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눈과는 상관이 없죠. 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에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 자, 이 말은 자신의 얼굴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눈과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네, 답과 일치하지 않고요. 자, 4번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한다. 네, 의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숨겨진 것들도 잘 봐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답으로는 알맞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뜻을 가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감정을 표현하다라는 뜻과 감정을 억누르다라는 뜻은 반대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표현하다라는 뜻의 반대어는 감정을 숨기다라는 뜻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감정을 억누르다라는 뜻은요. 감정을 숨기다 또는 감정을 통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새어나오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새어나오다는 작은 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다. 즉 말을 했는데 말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말이 새어나오다. 또는 불빛이 틈으로 나왔을 때 불빛이 새어나오다. 이렇게 쓰게 되죠. 자,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네, 방법이 없다. 즉 막을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표현되고 있고요. 자, 알아차리다라는 동사는요. 알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으시면서 어떤 것에 대한 글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대 직장인은 뭐뭐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신세대 직장인의 42%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필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답이 48%나 나왔다. 이는 신세대 직장인이 자신을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받는 피고용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한다. 2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3번,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4번, 직장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답은 2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입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죠? 네,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글이죠? 네, 그 조사 결과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네, 직장인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 각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요. 신세대 직장인은 뭐뭐는 결과가 나왔다. 자, 조사 결과를 말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문장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만큼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 이 조사에서 나온 결과대로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신세대는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신세대 직장인의 42%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자,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신세대 직장인의 42%가 평소 자기의 생활, 일과 생활은 평소의 자기의 생활을 균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에서 신세대 직장인의 42%가 생활의 균형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필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답이 48%나 나왔다. 자, 여기의 문장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나는 너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48%나 나왔다. 즉, 그리고 48%가 보상이 없으면 과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이는 이라는 뜻의 위 문장을 모두 종합하고 있죠. 이는 신세대 직장인이 자신을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받는 피고용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직장인이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조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이었고요. 또 신세대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낮다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신세대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기를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한다. 자,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뜻은 허리더 부장이라는 뜻으로 적당한 보상을 해주기 바란다. 즉, 돈을 그만큼 주기 바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주인의식과 큰 상관이 없겠죠? 자, 2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자, 충성도라는 뜻은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네, 신세대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낮다. 위에 우리가 결과로 봤었던 문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알맞게 되겠죠? 자, 3번 보시면요.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일을 할 때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4번에 직장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모두 다 알맞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위의 내용은 조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 조사의 결과는요. 신세대는 직장에 대한 충성도, 주인의식이 낮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가장 알맞은 답이 되겠죠? 자, 우리 위의 단어 함께 살펴보면요. 자, 기성세대, 신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기성세대는 나이가 든 세대, 즉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세대를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죠. 자, 신세대는요, 젊은 세대, 즉 20대들, 그죠? 20, 30대들을 우리 신세대라고 합니다. 두 개가 반대어고요.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뭐로 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뭐뭐로 꼽다라는 뜻은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따르다라는 동사 나오는데요. 자, 뒤따르다는 어떤 일로 어떤 결과가 생기다. 즉, 아까 위에서 보시면 보상이 뒤따르다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다는 어떤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이고요. 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거 우리 토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고용인은 사장을 얘기하고요. 피고용인은 직원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가느다란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라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은 휴식이다. 휴식에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을 쉰다는 의미다. 숨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듯 일한 뒤에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삶에 대한 호흡을 희생시키면 1번 즐겁게 일하기 힘들 것이다. 2번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3번 약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게 된다. 4번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답은 3번 약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게 된다입니다. 자, 이 글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글이죠. 그런 글을 대나무의 마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는 내 삶에 대한 호흡을 희생시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라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자, 가느다란 대나무라는 뜻은 강하지 못한 대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마디를 가지고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인간의 삶에서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은 휴식이다. 자, 인생에서 이런 위에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휴식이다. 즉, 대나무의 마디와 내 인생의 휴식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휴식에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을 쉰다는 의미이다. 자, 휴식을 할 때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고 후시에 숨을 쉰다는 의미이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숨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듯 일한 뒤에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 자, 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숨이 있고요. 하나는 날숨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들숨은 마시는 숨이고요. 날숨은 후하고 뱉는 숨입니다. 그러니까 숨에도 하고 마시는 숨과 후하고 뱉는 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비유를 했죠. 자, 일한 뒤에는 쉬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일한 뒤에 꼭 쉬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쉬지 않고 그렇지 않고 삶에 대한 호흡을 희생시키면, 즉 만약 쉬지 않고 마디, 즉 휴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쓰고 있죠. 즉 쉬지 않고 일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다라고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나무의 마디에 우리의 휴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휴식을 마디에 비유했고 그 마디는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잘 자라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잘 자라다라는 비유와 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상관성을 보겠습니다. 보기입니다. 1번. 즐겁게 일하기 힘들 것이다. 자, 즐겁게 일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뜻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2번.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즉,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번. 약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게 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지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4번,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잘 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나무에 비유한 내용은요. 태풍에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란다, 즉 잘 자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약에 쉬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약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게 된다라는 뜻이 대나무의 마디와 비슷한 비유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위에 단어 함께 보시면요. 자, 가느다랗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가느다랗다는 작고 아주 얇다, 즉 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부러지다라는 뜻은요. 어떤 단단한 물체가 또 잘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디는 재즈라는 뜻으로 우리 대나무에 보면 한 마디가 있고 손가락도 마디가 있죠. 네, 그 마디고요. 들숨은 제가 아까 마시는 호흡, 이렇게 하고 마시는 숨을 얘기하고요. 날숨은 후하고 뱉는 호흡을 나타냈죠. 자, 들숨과 날숨은 반대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리할 때 품질 좋은 국산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신이 섭취하는 소금의 거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도 말이다. 문제는 가공식품에 쓰이는 소금의 대부분은
인공적으로 정체된 소금이라는 사실이다.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1번 요리할 때 국산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 2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줄여야 한다. 3번 인공적으로 정제된 소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4번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답은 4번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입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은 무엇에 대한 글이죠? 네, 소금에 대한 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리할 때 품질 좋은 국산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소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리할 때 우리는 품질이 좋은 국산의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렇지만 정작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 하지만 라면이나 과자는 모두 우리 가공식품이죠. 네, 가공식품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즉 쓰는 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가공식품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자신이 섭취하는 소금의 거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도 말이다. 자, 자신이 먹는 소금의 대부분은 모두 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먹는 대부분의 소금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도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문제는 가공식품에 쓰이는 소금의 대부분은 인공적으로 정제된 소금이라는 사실이다. 자, 가공식품에 쓰는 소금은 인공적으로 걸러낸 소금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요. 가공식품에 쓰이는 소금과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기가 몇 번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요리할 때 국산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은 요리할 때 써야 하는 소금이지 어디에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보시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줄여야 한다. 자, 위에서 가공식품에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양을 조절하라 라는 말이 없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3번에 인공적으로 정제된 소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즉 인공적으로 걸러낸 소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도 소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문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즉 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금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소금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가장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천일염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네, 태양엔이라는 뜻이고요. 주겸은 주엔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금의 한 종류이죠. 자, 그리고 정작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정작이라는 부사는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정작 말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즉, 저 사람이 저 여자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과 말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네, 정작이라는 부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공식품, 우리 토픽의 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가공식품은 인공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식품, 인공적으로 만든 식품들을 우리 가공식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정제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제되다는 불순물,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인공적으로 정제된 소금, 즉 인공적으로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없앤 소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패션은 유행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이다. 옷을 만들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그녀의 철학은 뭐뭐. 그녀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웨딩드레스의 소재가 화학 섬유 일색인데다가 그 소재도 잘 썩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연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녀는 드레스에 옥수수 전분이나 연화 등과 같은 천연 소재를 도입하여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1번. 패션계에서 외면을 당해왔다. 2번. 디자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3번. 옷감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드러난다. 4번. 대중에게 대단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답은 3번. 옷감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드러난다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여러분? 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철학에서 어떤 드레스가 나온다. 즉, 드레스와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괄호 안에 그 사람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다라고 써야 하는데요. 자, 그녀가 생각하는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문장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패션은 유행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이다. 즉, 그녀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이고 패션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 여자는 패션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업은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옷을 만들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그녀의 철학은 어떻다. 자, 그러니까 그녀의 철학은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겠죠? 자, 아래 문장을 보시면요. 그녀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웨딩 드레스의 소재가 화학 섬유 일색인데다가 그 소재도 잘 썩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연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 그 여자는, 그녀는 일반 시중에서 우리 밖에서 판매되는 웨딩 드레스의 소재가 화학 섬유이고 소재가 또 잘 썩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그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웨딩드레스 소재의 문제점을 느끼고 자연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리하여 결국 그녀는 웨딩드레스에 옥수수 전분이나 면화 등과 같은 천연 소재를 도입하여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웨딩드레스에 옥수수, 그쵸? 전분이나 또는棉화, 연화 등과 같은 천연 소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친환경의 웨딩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천연 소재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녀의 철학에서 나온 웨딩드레스의 소재, 즉 친환경 소재가 될 거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그녀의 철학은 웨딩드레스의 소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웨딩드레스의 소재와 관계 있는 내용을 찾아내시면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1번, 패션계에서 외면을 당해왔다. 자, 그녀는 패션계에서 무시를 당했다. 그녀의 철학이 무시당한 건 없었죠. 네. 2번, 디자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소재를 중요시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옷감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드러난다. 옷감에 사용되는 재료를 우리 소재라고 하죠. 옷의 소재에서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그녀의 철학은 웨딩드레스의 소재에서 알 수 있다라는 소재와 관계된 보기입니다. 네,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4번에 대중에게 대단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소재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철학이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 소재의 문제점 때문이었기 때문에 소재와 관계 있는 보기는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는 당당하다라는 단어. 네, 이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게 되고요. 위에서 일색인데다가 라고 해서 일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색은 있어라는 뜻으로 의미는 어떤 한 가지로만 된 모양이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는요, 그리하여라는 단어인데요. 네, 토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뜻은 그래서라는 뜻이고요. 도입하다, 자, 여러 번 나오는 동사이죠. 네, 도입하다는 잉찐의 뜻으로 기술이나 방법, 물자 등등을 끌어들이다, 가지고 들어오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고 심성의 녹이 슬었다는 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고 닦아 눈과 귀와 의식을 밝게 갖고 투명하게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리 속에 섞이다 보면 한마디로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걱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니 무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1번, 오히려 외로워지는 법이다. 2번, 무릇 주변 사람들을 닮아간다. 3번, 자칫 무뎌지기 쉬운 위험이 따른다. 4번, 어느덧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답은 3번, 자칫 무뎌지기 쉬운 위험이 따른다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여러분? 네, 무뎌지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우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고 심성의 녹이 슬었다는 소리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무뎌진다는 것은 의식과 마음이 모두 무감각해진다는 말이다. 즉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말이다 라는 뜻으로
무뎌지다라는 뜻은 둔해지다, 민감하지 않아지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 잠들다라는 뜻은 깨어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녹이 슬었다라는 뜻은 오래돼서 더 이상 반짝반짝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의식과 마음이 모두 다 무감각해진다, 별로 예민하지 않다라는 말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고 닦아 눈과 귀와 의식을 밝게 갖고 투명하게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갈고 닦아서 훈련해서 눈과 귀와 의식을 우리는 깨어있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장에서는 무리 속에 섞이다 보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뜻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생길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뜻인데요. 자, 아래 문장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자, 걱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무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즉,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어떻죠? 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요, 무뎌지는 이유에 대한 글이었고, 이 괄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편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결과, 즉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면 1번, 오히려 외로워지는 법이다. 반대로 외롭다. 부정적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인데 위에서 무뎌지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사람들과 있을 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해서 외롭다라는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무릇 주변 사람들을 닮아간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닮아간다. 자, 너무 편한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칫 무뎌지기 쉬운 위험이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것에 무뎌지기 쉽다. 즉,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예민하지 못하고 의식이나 눈과 귀가 깨어있지 않게 될 수가 있다. 답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4번 보시면 어느덧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우선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위에서 우리 요구하는 사항은 부정적인 결과였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내용에서 봤듯이 무리 속에 섞여 있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잘못하면 우리는 무뎌지다, 둔해지기 쉽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3번이 답으로 가장 알맞겠죠?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함께 보시면요. 자, 무뎌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뎌지다라는 뜻은 어떤 것에 예민하지 않다, 즉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다라는 뜻이고요. 자, 심성은 마음이라는 단어죠. 녹이 슬다는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낡았다. 우리 왜 철에서 노랗게 생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녹이 슬다. 즉, 더 이상 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치 않다에서 여러분, 여기에 치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자,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뭐뭐치 않다라는 뜻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다라는 뜻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이것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빼더라도 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파악하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이 전체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각각 내용을 빠른 속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과 보기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